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의 의학 커뮤니케이터 이낙준입니다.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입원을 하면은 당연히 의사나 간호사가 오죠. 회진을 돌기도 하고 또 바이탈 사인 체크를 하거나 동의서를 받거나 이런 걸 위해서 계속해서 옵니다. 21세기 병원에는 병실 앞마다 심지어는 내가 이제 누워있는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마다 알코올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환자를 만지기 전에 한번 씻고 환자를 만지고 나서도 손을 씻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환자를 만지다가 피가 묻었다든지 혹은 고름이 묻었다든지 그 외에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오염이 있어요. 그러면 물과 비누로 닦을 수 있도록 병실 앞에 세면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고 수술은 이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일단 손을 일반적인 비누가 아니고 갈색이나 혹은 분홍색의 굉장히 독한 소독제를 이용해서 닦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문질러 닦는 게 아니고 빳빳한 솔로 문질러 닦습니다. 근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손톱 밑도 당연히 닦아야 되고 손가락 사이 이렇게 엄지손가락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팔뚝까지 쭉 닦습니다. 손만 닦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닦고 나서 수술을 맨손으로 하냐? 당연히 아니죠. 멸균 가운에 멸균 장갑까지 다 착용을 하게 돼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손 씻기에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을 하죠, 병원이. 이게 좀 귀찮을 수도 있겠는데 저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정규 의과대학 혹은 정규 이제 의료 과정을 거친 의료진이라면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내가 환자를 만지고 손을 안 씻으면은 이 환자분한테 감염되어 있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나한테 묻어서 내가 슈퍼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걸린 병을 이 사람한테도 옮기고 저 사람한테도 옮기고 이러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환자들이 아프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의료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 씻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시설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손 씻기를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러니까 병원균이라는 게 있고 이게 질환을 일으키거나 퍼뜨린다라는 걸 인식한 거는 19세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19세기 말부터 손을 좀 씻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손에 묻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다는 개념이 선 후에야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당연하게 됐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던지겠죠. 놀랍게도 그 훨씬 전에 야 우리 왠지 손 씻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사실상 유럽의 정신적인 지주죠. 그 황제인 요제프 2세가 이제 18세기 후반에 절대 군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빈에 종합병원을 세우고 당대 최고의 의사들을 다 불러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병원을 세웠으니까 너네 모여라. 여기서 이제 내 시민들을 좀 치료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나나 내 가족을 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라. 이런 취지로 이제 불러 모아요. 그 중에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인 요한 루카스 보어도 있었습니다. 이 보어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황제의 딸 엘리자베트 공주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근데 공주가 이틀 만에 산후열이라고 불리던 증상으로 사망해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상 황제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산후열이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공주도 피하지 못하는 병인데 그냥 아이를 낳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겨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후열이라고 하는 거랑은 당시에랑 되게 달라요. 지금 산후열을 이제 쳐보시면은 분만으로 인해 생긴 성기의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침입해서 감염을 시키고 고열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돼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애를 낳고 열이 난다. 그러면 산후열인 거예요. 왜 나는지는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이 났다가 갑자기 죽어요. 이런 무서운 병이 있다 라는 인식만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용어도 혼란스러워요. 뭐 산용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애를 낳으면 열이 나니까 출산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왜냐면 이때는 감염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뭐 이 기전 자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낳고 열이 나는데 재수 없으면 죽고 재수가 좋으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산모가 죽는다는 거는 가정이나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거는 당시의 산모가 너무 많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통계를 보면은 여성 3명 중에 1명은 출산하다 사망을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사실 그래서 산모가 이제 열이 나서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산모가 죽고 뭐 아이가 죽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뭐 산모도 많이 죽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워낙 많이 죽었어요. 뭐 노동자들도 맨날 죽고, 왜냐하면 뭐 산업시설 가면 맨날 비소 만들고 뭐 수은 만들고 납 만들고 해서 중독으로 다 죽던 시절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걸 하나 전제로 깔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잘 살게 되는데, 산업혁명으로 맺은 열매를 모두가 나눠 먹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귀족층하고 부유층이 배불리 먹었죠. 19세기에 마르크스가 런던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런던에 있다가 괜히 공산주의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노동자들은 정말 비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생각이 빨개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병원에 안 가요. 의사를 부릅니다. 왜냐면 자기 저택이 있고 집에 뭐 시설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나 병원 안 가도 돼. 너가 와. 내가 돈 얼마든지 줄게.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부유층하고 귀족들은 산용열로 인한 사망률이 100명당 1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병원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뭐 부자들은 애초에 좀 덜 죽기도 하고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종합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여전히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계속 죽어나갑니다. 특히 아까 이제 요제프 황제가 세웠던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종합병원, 이건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빈 의과대학까지 설립이 되면서 아주 유서 깊은 병원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그런 병원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병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병동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둘로 나뉘어서 운영이 됐어요. 1병동하고 2병동. 근데 이게 1병동, 2병동이라고 하면은 규모가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실 텐데, 한 병동당 이제 산모가 한 80명 정도 입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80명에서 160명이 계속해서 입원하는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아주 큰 아산병원에도 산모가 한 번에 입원하는 경우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60명이면은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1병동하고 2병동이 있는데 차이는 그냥 그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둔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위치는. 근데 1병동은 산용열로 죽는 사람이 엄청 많고요. 2병동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병동에 입원하라 그러면 산모가 너무 무서워서 울 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환자들만 아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의사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고민을 하겠죠. 아니 이거 복도 하나 차이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게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 라고 하지만 이제 당시로서는 배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공기가 1병동이 안 좋나? 아니면 뭐 1병동에 우연히 뭐 아픈 사람들이 계속 가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설명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혹은 설명하려고 하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쭉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모든 병원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그 아픈 사람들이라는 게 다 좀 가난하고 못 먹던 사람들이니까 많이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의 종합병원이 유럽에서 되게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여기에는 의사들한테 왕진으로 진료를 받는 귀족이나 부자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안일하게 대처한 면도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헝가리 출신의 젊은 의학도 이그나즈 필리프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산부인과에 그러니까 인턴 보조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빈의 종합병원은 당대 세계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빈 종합병원은 아까 말했듯이 1병동, 2병동이 있는데 각 병동이 이제 80명씩 수용을 하거든요. 그 병실이 이제 각 병동은 이제 병실이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병실에는 20명의 환자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병실 하나당 환자를 2인으로 줄여야 된다, 3인으로 줄여야 된다, 4인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20인실이었던 거죠. 초대형 산부인과입니다. 특이한 거는 병실마다 창문이 있긴 있는데 층고가 엄청 높아서 2m 위에 달려 있었어요. 이 이유가 이제 도시 산업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도시 노동자와 빈민층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입니다. 이게 노동권이 없는 것도 있는데 런던이라는 도시가 원래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됐는데 19세기 정도 되면은 이제 한 600만 명 정도가 거기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도 너무 많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너무 삶이 힘든데 덜컥 임신을 한 겁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피임 방법이 없어요. 콘돔도 없는데 뭐 약도 없고 어떻게 뭐 이거 임신을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자살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뛰어내리지 말라고 창문을 2m 위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다 달면 뭐 여기까지 올라가서 뛸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제멜바이스는 와 우리 병원 진짜 사려 깊다. 이렇게 좋은 병원에 내가 들어왔다니 이러면서 이제 감격을 하고 무엇보다 제멜바이스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산부인과가 규모도 크지만 1병동, 2병동이 있는데 바로 옆에 해부실이 있어요. 이 해부실에서는 산모들이 산후우열로 사망을 하면은 이거 왜 죽었을까라는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검과 해부가 동시에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해부하다가 누가 와서 뭐 제멜바이스 선생님 지금 환자분 아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바로 병동으로 갑니다. 손 안 씻고 바로 가서 이제 환자 수술하거나 이제 아이를 받는 거죠. 이게 사실 되게 끔찍한 일인데 당시에 이제 제멜바이스의 스승, 동료, 제멜바이스 본인 모두 다 너무 만족했어요. 왜냐면 연구와 진료를 거의 동시에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해부하다가도 뛰어가지만 애를 낳다가 만약에 환자가 사망을 해. 그럼 그대로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해부실로 끌고 가서 여기서 이제 부검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연구와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의 세계 유일의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멜바이스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산후우열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멜바이스가 산후우열의 경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산하고 24시간 내로 열이 난다. 배가 아프다고 해서 배를 만져보면은 딱딱하다. 열이 내리지 않고 의식이 막 흐릿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지면 엄청나게 아파하더라. 그 후에 이제 더 아파가지고 환자가 이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이렇게 자지러지다가 열이 더 오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통증에 더 반응하지 못하는 단계가 오고 혼수 상태가 되면 결국 사망하더라. 이런 식의 이제 산후우열에 대한 묘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망한 산모의 시체를 부검을 해보면 복부에 심각한 염증이 이제 엉겨 있고 자궁과 복강에 막 고름이랑 종기 이런 것들이 막 엉겨 붙어 있고 간혹 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폐나 심장, 심지어 뇌에도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아마도 출산 분만 당시에 성기에 난 상처에 시신에 있던 병원균이 감염이 돼서 그 국소 염증이 전신으로 번져서 폐혈증이 발생한 건데 그때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제멜바이스가 이제 보조 인턴으로 들어왔으니까 선배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은 제멜바이스 그거는 공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또 다른 교수님한테 가면 그거는 일병동이 땅의 기운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뭐 교수님 또 가면은 우주에 영향이 있어. 이게 뭐 일식인 옛날에는 개기일식이나
뭐 토성이나 목성 이렇게 쓰면은 공기가 오염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된다 라고 설명하는데, 지금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제멜바이스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 이유면은 병동 다른 데다 짓지 왜 땅의 기운이 왜 걷다 계속 놔둬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치열하게 고민을 합니다.